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면서 1시간 늦게 개장한 우리 증시, 곧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 후부터 변동성도 컸고 또 굵직한 이슈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셧다운이 끝났다. 이게 제일 큰 뉴스 아닐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장 초반에는 달러원 환율도 오름세 보이면서 코스피는 상당히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증시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는 계속 순환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과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 부분, 유동성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약간 고점, 피크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IT 쪽에 실적이 워낙 좋았죠. 그리고 여기서 실적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 추정치는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실적이 행여나 우리가 기대치를 이제 조금 못 미친다라는 컨셉. 물론 YY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치면 일단은 얼리 어댑터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약간 좀 상존하 있고 IT 부분에 AI 관련한 그 이제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되는 것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셧다운은 이제 해소가 됐지만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그 재판 요것이 상당히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이제 패소를 할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이제 다른 국가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데 미국 정부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또 유동성 압박을 좀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이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주시장에서는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약간 이제 호재하고 악재가 좀 맞물려 있고 유동성도 물론 이제 악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100%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주가를 결정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에서 모두 다 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간밤 미증시 결국에는 좀 혼조세를 보였던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장 마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로 좀 이연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옵션 만기일 겹치면서 장 후반의 변동성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장 초반에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이제 장 마감 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1시간 수년된 증시, 오늘 정규장 마감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오늘 오후 4시 반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후 들어서 좀 더 상승으로 힘을 굳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일로 장 후반의 변동성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장 후반에 더 힘이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4,175.62포인트 선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0.5%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전일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들 힘에 입입어서 1%대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1.3%가량 상승하면서 918선에서 오늘 장 마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계속 등락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는 결국에는 소폭 하락으로 마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3%가량, SK하이닉스는 0.8%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LG 계열사 이 그룹사 회장들과 또 벤츠 회장 회동 소식도 있었던 가운데 장 후반에 힘이 더 붙었습니다. 3%대 오름세로 거래 마칩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는데요. 6% 가까이 오름세 보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었는데 역시 HD현대중공업도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합니다. 6%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5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ABL 바이오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술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입니다. 종가 16만 4,700원 기록하고요. 그러면서 시총 순위도 한 계단 더 올라갔네요. 4위로 오늘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 형제들도 강세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 좋은 상황인데요. 다만 리가켄 바이오는 예외입니다. 어제 리가켄 바이오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1%대 하락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결국에 장 후반에 매수로 돌아섰네요. 오늘 8,99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상대적으로 오늘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 매도로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754억 원 던지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종가 결국에 코스피 0.49% 상승 마감입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저희가 앞서서는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짚어보다가 오늘 장 마감으로 가게 됐었는데 오늘 시장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그냥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셧다운 뉴스가 나오자마자 외인들이 엄청나게 사지 않았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갑자기 거의 1조 가까운 이제 순매수가 관세 뉴스가 3시 정도에 나왔나요? 그 정도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제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 변동성이 커서 아직 마감을 해봐야겠지만 외국인들 거의 뭐 1조 원 정도 사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이제 한국 주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은 쪽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에서 이 모멘텀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종목 안에서 1개월, 3개월 실적일 내년 실적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르냐 그런 가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은 환율이 급등을 하고 그죠? 금리도 막 급등을 하면서 채권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환율 측면에서도 주식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은 돌고 돌아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요인이긴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IT라든지 자동차 수출 기업들의 이익 비중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리고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모두 다 수출주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 100원 정도 올라가면 분기 코스피 실적이 한 6조 원 정도가 플러스가 애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간으로 보면 뭐 20조에서 30조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것은 펀더멘탈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 측면에서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셧다운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서 외인들이 이런 펀더멘탈을 온전히 반영을 하면서 매수로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이어서 순매수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또 2차 랠리가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은 우리가 되게 높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1월 달부터 셧다운 일어날 때부터 계속 국내 증시를 팔았는데 이것이 다시 원복이 되면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재차 한국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우리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내년 실적 거의 이제 OP 기준, 영업이익 기준으로 80조, 70조, 각각 80조, 70조, 뭐 150조 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추정치는 거의 이제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40%에서 50%가 상향 조정이 된 거거든요. 상당히 급격하게 상향 조정이 됐죠.
사실 이제 주가는 40% 50%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 11배예요. 오히려 주가는 올랐는데 밸류에이션 떨어지고 있죠. 그 정도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장세, 순환매 장세는 좋지만 지금 한국 안에서 내년의 실적이 어디가 먼저 좋아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지 지금 레벨업이 지수의 레벨업이 되면서 우리가 주도주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내년에 그 IT 업종군들을 제외하면 실적이 상현 조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내년 실적은 하이닉스 반도체 92%를 한다. 기여도 측면에서 92%다. 이렇게 좀 실적 상현 조정의 92%를 요 두 반도체 투톱 종목군들이 다 하고 있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종목군들의 실적 상향 조정이라든지 주가 상승이 낙수 효과라든지 직간접 효과를 인해서 다른 산업들로 전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환율도 어떻게 보면 순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환율도 약간 안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두 기업들 때문에 그런 어떤 선순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고 있다는 측면이 핵심적이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분명히 반도체 위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내일 장세 그리고 앞으로의 장세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IT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배당 소득세 최대 세율 이제 35%에서 25% 하향 조정이 된다면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리레이팅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또 기대를 한다면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고점 논란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바이오 주식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IT 주식이랑 제약 바이오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아주 둘이 같이 잘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산업이 바이오하고 IT다 이렇게 두 개를 보고 내년도 투자에 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성장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 바이오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약 바이오가 이제 당장 내년에 실적을 뭐 이제 100% 200% 낸다 이런 컨셉보다는 계속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 산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어떤 계약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전 업종으로 보면 중간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이익 증가율을 한 20%에서 30% 보고 있고 내년 코스피 내년 이익 증가율이 55%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역할 때문에. 근데 제약 바이오는 그거보다 조금 밑에지만 그래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IT가 워낙 그 이익 그로스가 높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라고 하면 내년 이익을 상당히 좀 잘 내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 바이오, IT뿐만 아니라 뭐 이제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 증권 업종까지 자동차 업종군들도 최근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뭐 로보티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같이 애드가 되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종군들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를 포함해서 해당 업종군들은 내년 성장이 부각이 되는 그런 업종군이다. 다만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는 폭 정도만 우리가 가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포커스해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조선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증시에서 정말 강했던 게 조선이었잖아요. 뭐 마스카 프로젝트 힘도 다시 한번 또 받기도 했고 여기에 방산까지도 또 더 붙는 모양새라서 조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요. 조선도 내년에 상당히 기대감이 큰 업종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익 증가율도 한 50%에서 60% 시장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 업종의 실적이라고 한다면 해당 업종의 어떤 조선 그 성과가 되게 중요하겠죠. 조성과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고 지금 워낙 그 이제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 이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 노후화 시설을 지금 이제 바꾸는 그런 사이클에 와 있고 그리고 LNG라든지 대형 선박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거고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보면 방산 관련을 말씀해 주셨던 이제 미군에 대한 어떤 우리 수주 그리고 뭐 핵 잠수함에 대한 어떤 수주 그리고 이제 뭐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여타 국가들하고도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군함을 갖다가 우리가 수주를 한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오늘 오른 이유가 뭐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조선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지금 묶여 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실적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유동성 우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조금 단기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IT 쪽만큼은 덜 올랐던 이제 조선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환매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도 반도체가 실적을 다 이렇게 상당히 높게 올려놔서 코스피가 레벨이 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요 갭 메우기 컨셉으로 수혜를 본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당분간 일단은 IT 반도체가 좀 쉬게 된다면, IT 쪽이 좀 쉬게 된다면 해당 업종군들의 어떤 그 키 맞추기 장세는 당분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은 실적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